전부 다 이제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는 구조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3주택을 보유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꼭 지켜야 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31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저는 3주택자입니다. 신도림 태영 33평, 신동아 리버파크 25평, 김포 장기동 KCC 25평, 세 채 전부 공동명의입니다. 작년에 보유세가 400 정도 나왔는데 소득이 많지 않아 올해도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많다고 이렇게 세금으로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지출이 많아서 500 이상 나오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피땀 흘려 이룬 자산 지키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대표님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3주택자이신데 저는 3주택 전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3주택을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 종부세 손질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혜택도 부여할 거고 또 여러 가지의 혜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신도림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태영 대시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 20년 차가 된 아파트고 뭐 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신도림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부 다 재건축이 되긴 어렵고 리모델링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성 아파트가 지금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노량진에 있는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승배기역 바로 역세권이고요. 바로 인근에는 노량진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뭐 3구역, 4구역이 있고 지금 여기 사업 시행 인가가 나져 있는 상황이고 2구역, 6구역은 뭐 이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7구역도 있고 이런 지역 일대에 대체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주변에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시점 이후에 거주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수요가 좀 받쳐줄 수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포에 있는 한강신도시 KCC 스위치엔 아파트를 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기역과 거의 역세권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장기역에서 GTX D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GTX D 노선의 개발 이슈가 확 꺼진 상황인데 지금 당선인의 이 추가 연장 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게 지금 강남과 하남까지 가는 노선을 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GTX-D 연장 노선에 대한 발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이슈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반영이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택 전부 다 전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3주택 보유하는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신도림에 있는 태영 아파트 33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유는 하고 계시고 이 아파트의 집값과 공시가격을 제가 알아보니까
매매금액 실거래가가 12억대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은 2022년 기준에서 한 8억 정도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25평입니다. 실거래가 금액이 10억 정도에 찍혔고요. 공시 가격은 2022년 기준에서 6억 정도 형성합니다. 또 여기 플러스 C라는 아파트, 이 김포에 있는 장기동 KCC 아파트를 25평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의 집값은 실거래가 5억 정도고 공시 가격은 약 3억 정도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주택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시 가격 합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올해처럼 공시 가격이 약 20% 정도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 압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도 앞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나는 버틸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되냐, 이런 고민 걱정이 굉장히 크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란 무조건 3주택 보유하셔라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3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아마 5월 정도면 취임을 해서 집권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공약에 있어서 가장 큰 주요 공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지금 딱 막혀있는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2중, 3중, 4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전월세 가격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용 60제곱평방미터 이하 이 주택 전부 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5% 상한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임대차를 이제 진행할 경우에 5% 상한을 지켜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분들도 5%를 지키면서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완전히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은 역대 최저치로 지금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야 할 세입자분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그동안 세제 혜택을 줬던 여러 가지 종부세, 합산배제 또는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혜택 다시 부여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있냐라고 봤을 때 김포 아파트와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25평입니다. 이거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럼 따라서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B와 C는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서 종부세 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 등록하는 시기 동안은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A라는 신도림 태형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만 나올 텐데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는다. 지금 공시가격이 8억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면 전부 다 이제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는 구조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민특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 다섯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민주당도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한다면 반드시 나중에는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는 구조로 전개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러면 총선이 되는 시기 2년 동안 종부세가 계속 나오는 구조 아니냐,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못 버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책 공약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공시가격에서 합산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하한선이 60%입니다. 60%. 그리고 상한선이 100%인데 지금은 공제가 한 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거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취임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 재가로 인해서 시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60%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80% 수준까지는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80%까지 인하해 준다라고 가정한다면 종부세 한 50만 원 이상은 감면되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받아보면서 또 여기에 주택수에 따른 합산과세가 아니라 이거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렇게 3주택자보다 1주택자 공시가격이 훨씬 큰 똘똘한 1주택자, 그분들은 종부세를 엄청나게 적게 냅니다.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그런데 주택수가 많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구조로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수가 아니라 이제 가액 기준, 공시가격 합산해서 가액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다시 조율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사실 여러 가지 세율도 개정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주택을 보유하면 우리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만약에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죠? 예전보다 좀 더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 3주택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안, 만약에 나는 이거 아예 버틸 수가 없다, 진짜 난 버틸 수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안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주택은 꼭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나는 무조건 이거는 종부세 난 조금이라도 나와도 난 못 버텨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주택은 보유하셔라. 자, 2주택은 어떻게 보유해야 되냐? 양도세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한테. 이거 2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예. 자,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의 한시적 2년 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로 충분히 집권하고 취임하고 나서 바로 바꿀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아쉽게도 이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김포와 신도림 태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김포의 공시가격 3억과 신도림 태영의 8억, 약 11억 정도의 공시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아예 한 푼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B를
양도세 중과 배제로 세제 혜택 어느 정도 좀 감면 받으시고 김포와 신도림 태형 2주택으로 가시면서 종부세 한 푼 내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당연히 3주택을 보유하시는 게 가장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가장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유예가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남아있다. 그럼 따라서 2년 동안 3주택을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처분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여유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주택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염두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을 꼭 지켜야 됩니다.